김태훈의 업종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각으로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경주 에이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를 앞두고 또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된 반사이 기대되는 기업들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이슈를 저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나 이번에 에이펙 2025가 이제 경주에서 열립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이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최종적인談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 길을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은 지난번 이 트럼프 1기 때 이미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동안 혹시라도 만에 하나 트럼프가 2기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응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이 대표적인 중국의 준비된 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히토류에 대해서 전 세계 90% 정도의 물량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 히토류를 구하기 위해서 호주나 또 인도 이런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는 몇몇 소수의 국가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도 뒤늦게 히토류 광산을 미국 내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 개발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당장 이 히토류가 없으면 생산 공장들이 멈춰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안 맞는 것이죠. 이러한 약점을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두입니다. 미국의 중남부 지역의 대평원에서 짓고 있는 이 콩이나 옥수수 같은 이 사료들을 이런 작물들을 중국이 수입해 가지 않을 경우 미국은 말 그대로 썩어서 밭을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들이 미국의 이 파머들, 농부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데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민심 이반을 익힐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임기를 채우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대화도 안 하고 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직접 먼저 전화를 해서 이 대두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룰라는 즉답을 안 했죠. 왜냐하면 이 브라질 농부들도 이 중국은 가장 큰 손님입니다. 그걸 정부가 팔아라 팔지 말아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이번에 중국에게 제대로 온통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게 이 히토류라는 부분인데요. 히토류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한 히토류를 재련하는 기술이나 관련된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미국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히토류 관련주들을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점점 더 눈치 싸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의 무기화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된 기업들 국내 증시에서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제부터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노바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노바텍이라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이 히토류를 갖고 연구 자석을 만드는 사업을 해왔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 기업입니다. 중국 내에 관련된 이 공장, 이 히토류를 갖고 이 연구 자석을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 자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소를 한국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 공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이죠. 즉 수출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노바텍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 자석을 해외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년 수출이 규제를 받으면서 실적이 나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노바텍은 동남아 지역, 베트남에다가 현지 법인을 만들고 그 옆에 동남아 지역에 있는 다른 광산을, 이 히토류 광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이러면서 이 해외에 또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에는 아예 공장까지 지으려고 하고 현지 업체와 손을 잡고
현지 업체가 갖고 있는 히토류 광산에서 생산된 히토류를 갖고 영구 자석을 만드는 공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하면서 노바텍은 중국의 히토류 규제 없이, 그러니까 히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나 기술 통제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베트남에서 만든 의미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노바텍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 들어서 이 노바텍이 한국재료연구원으로부터 히토류가 없이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전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인데요. 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 히토류라는 것은 영구 자석을 만들 때 가장 품질이 좋은 영구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영구 자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가 있지만 그 히토류 자체를 중국에서 이 수량, 그러니까 수출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중국의 수출 통제를 할 경우에는 가격이 급등해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비히토류 영구 자석을 개발하는 기술로서 이거는 대단한 기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 이전해주면서 어느 만큼 이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양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바텍은 앞선 이 히토류가 필요 없는 영구 자석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바텍은 매수가 19,000원, 목표가는 3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이 히토류 무기화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이번 달 말 이 경주 에이펙 2025까지 다양한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노바텍 선정해 주셨고요. 영구 자석을 생산해서 이걸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토류 이슈로 인해서 현재 7%가량 올라서 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아래로 잘 봐주셨으니까요. 좀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삼화전자라는 업체인데요. 삼화전자요. 삼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화 콘덴서, 삼화 전기, 삼화전자 이 세 회사가 같은 그룹인데요. 이 삼화전자는 그중에서는 가장 적자를 내고 있고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삼화전자는 2년 전에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시장에서 끌어들였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제3자 배정, 즉 그룹 내에 삼화 콘덴서와 삼화 전기를 대상으로 이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근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일반 공모 유상자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는 이 시장 내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긍정적인 재료들을 시장에 내놓거나 이러면서 시장에 대응하지만 제3자 배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투자, 특히나 이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에게 배정을 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80억이라는 자금이 확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 삼화전자가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해주면 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지금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난번 풍문조회를 통해서 이 회사가 개발한 이 페라이트 코어라는 기술을 갖고 미국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업체에다가 대규모 양산을, 그러니까 대규모 납품을 한다는 그런 풍문조회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기를 그거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삼화전자는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업체에 대량으로 양산해서 납품하게 된다면 충분히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이 삼화전자가 개발한 페라이트 코어는 현대 모비스와 함께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장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라는 것은 이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면서 내부에 전자장치가 많아지고 그 안에서 고유의 전자파들이 나옵니다. 그 전자파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고의 위험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파 차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자파 차폐를 바로 이 페라이트 코어라는 이걸 통해서 전자파 차폐를 하는 것이죠. 즉 전자파 차폐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화전자가 만든 이런 페라이트 코어는 다양한 가전 분야나 또 다양한 뭐 태양광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풍력 발전소, 거기 회전이라는 거기서 전자파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파 차폐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전자파 차폐제로 사용되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여기는 그 말 그대로 자석만 만들 수 있으면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제로 전장 쪽이나 이런 고가의 그러니까 확실한 고객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는 소수의 마켓 플레이어만 참여할 수가 있죠. 바로 삼화전자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같이 개발한 페라이트 코어를 갖고 여기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가는 3,500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삼화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8년 연속 영업 적자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저희가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게 어떻게 보실까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뭐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밈 주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재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주가를 몇십 프로 막 하룻밤에 100%도 끌어올리는 우리나라처럼 이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미국은 하룻밤에 100%, 200%도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몇십 프로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밈 주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가주이면서 이러한 이 히토리 무기와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사고 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개장 초에 유니온 머티리얼은 순식간에 상한가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 회사도 역시 적자예요. 아직까지는 이쪽 시장에서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도 그렇고 이 전자파 차폐제로 주로 사용이 되고 실제로 돈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모터 이쪽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석은 히토류를 갖고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페라이트 마그넷, 페라이트 코어나 페라이트 마그넷을 통한 이 자석은 전자파 차폐 같은 이런 회전력이 없는 그런 전자파 차폐제로 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 좀 단가도 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켓 플레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단가 싸움을 하다 보니 대부분 저가 경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면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이 민주식 같이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에 대응하실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추격 매수를 해서 여러분이 잡으시면 아마 상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주의하시면서 일단은 이 회사가 1,550원 매수가를 좀 1,550원을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2,4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1,3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 쳐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번 달 말에 에이펙 2025 그 경주 그 행사 때 미중 정상 간의 정상회의를 할 때까지는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히토류 무기화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급등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로 오늘 상한가 쳤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차익 실현 매물 나면서 또 일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잘 이용하시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거꾸로 타시면 큰 손해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이건 남의 떡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을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시가총액이 715억 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좀 투자 판단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파트너님께서도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신규 접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쯤에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에이펙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